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광주에 이 말씀 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자양 1동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좀 어수선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생생한 라이브 현장인데요. 오늘 광진구청에서 주최하는 자양 1동 모아타운 추진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원래 1차, 2차, 3차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접수가 끝났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구청의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 신청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서울시에 신청이 들어가면은 조만간 이 결과 발표도 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남에 인접한 최상위 급지의 모아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유용한 재미있는 정보 잘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까지 낱낱하게 살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1동 모아타운 추진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회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진구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20만 건이 넘는 인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60% 이상이 주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진구가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또 빌라로 개발이 됐지만 주차 문제가 광진구의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아타운이나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은 첫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주차 문제 방금 말씀드린 또 그리고 나온 환경 또 기반 시설 우리 복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골목 좀 더 넓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광진구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또 하나로 모으셔야 빨리 될 수 있다. 왜 빨리를 강조하냐. 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작과 동시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 빨리 효과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여러분의 돈을 아끼고 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때 보면은 엉뚱한 우리 주민들과 관계없는 개발 사업자들이라고 그러죠. 물론 개발 사업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된다. 그럼 광진구가 각오하는 달리 여러분의 일이 우리 일이다. 우리 국민의 일이 광진구의 일이다. 그런 자세로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로 안 모아지시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우리 모아타운 가야겠다 하시는데 또 다른 분들은 모아타운 반대야.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우리 자양 사동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양 이쪽은 좀 더 우리 주민들께서 충분히 그러니까 서로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두 번의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더 많은 이렇게 기회를 갖고 충분히 말씀들을 나누시고 또 이상한 세력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럼 우리 구청에 와서 상의도 하시고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이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또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심을 잡고 추진하는 그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들께 더 투명하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시고 그렇게 서로 하시면서 마음을 모으셔야 된다. 마음이 모아지시는 광진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서울시 여러분과 같이 서울시에 쫓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같이 가서 설명하고 광진구 회사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 직원들이 매일처럼 이렇게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남겨야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손해보고 투자자는 이익 보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는 방송에서 투자자도 이익 보고 우리 주민도 이익 보고 이런 그림이 돼야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늘상 그 현장에 그때 보면 뭐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그 업소하고 같이 협약을 맺고 해서 현장을 방지하는 체제는 강화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우리 주거사업과로 오셔서 아니면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다시 가서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저희하고 한분이 돼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니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드리니까요. 왕님의 이 말씀 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양 1동 799번지 일대 대상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7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과 제2종 일반 7층 이하가 혼재해 있습니다. 건축물 총 339개 동 중 노후 건축물이 235개 동으로 노후도는 약 69.3%입니다. 총 5개 구역이며 1구역의 일부 공원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1구역과 2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3, 4, 5구역은 제2종 일반 7층 이하입니다. 구역의 모습입니다. 1구역은 약 14,000제곱미터, 2구역은 약 17,000제곱미터, 3구역은 약 15,000제곱미터, 4구역은 약 11,000제곱미터, 5구역은 약 9,5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현정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왜 모아타운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해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인트여서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정책 제도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절차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600제곱킬로미터가 서울시 전체 면적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가 한 313 정도에서 한 50% 정도가 주거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이제 저층 주거지 하면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주택들에서 좀 층수가 낮은 주택들이 있는 지역을 저층 주거지라고 하고요.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기존에는 원래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었는데 이것들 보면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요건이 있습니다. 노후도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이제 기반시설이 불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밀도가 높아야 되고 적도 조건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도로의 조건들이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저희가 이제 단일 필지로 개발할 수 있는 최소 필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거지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단독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과소 필지가 조금 밀집한 지역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조금 열악해서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자력으로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재개발 사업들이 탐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광진구도 그렇고 여러 서울시에서 보면 60년대나 8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길들도 반듯하게 해서 가로도 정리를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좀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주거지가 형성되어졌던 부분들은
실제로는 도로의 접도 조건이 나쁘지도 않고 필지도 일정 부분 이상 규모로 잘랐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실제로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금 대안적 사업으로 무화주택 사업을 이제 개발해서 하게 되는 형태들입니다.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층 주거지 하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반 시민들은 커뮤니티가 있고 정다운 이웃이 있는 동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얘기이긴 한데 실제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주택이 있는 부분에서 주차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차 문제로 서로 이제 이웃 간에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있어서 싸움이 나는 사례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사업은 힘든데 그러면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층 주거지 중에 재개발은 어렵지만 주택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아까 부족한 주차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저층 주거지 하나의 문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지역이거나 조금 더 이제 크게 개발된 지역들보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생활 SOC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뭐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은 안 되지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적인 사업 방식으로 도입된 게 모아타운, 모아주택입니다. 재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지하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뭐 보통 주거지에서 쉴 공간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조금 이제 휴식 공간하거나 놀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녹지 시설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담아낸 것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은 모아주택 사업이 소규모로 블럭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들이고 이 모아주택을 여러 개 묶어서 지역 단위로 정비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방식들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런 정비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이 노후하고 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아까 주거지에서 주차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역 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하의 주차장을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도 하는 사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에 보면 이제 녹지나 휴게 공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주거지에서 보면 실제로 뭐 한강변이나 뭐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내 앞에서 잠깐 이웃하고 담소를 나누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지나 휴게 공간을 확충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정비 방식을 도입하는 것들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이제 주거지 예전에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잘라서 집들을 개별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안에 보행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도로도 좁고 하기 때문에 차하고 사람하고 막 섞여서 움직이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보행공간을 조금 별도로 확충하는 사업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거지를 어떻게 양질의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아주택이 제도화된 형태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던 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 정비사업 방식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요거는 도시립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원래 법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소규모 주택 사업 이렇게 되는 소규모라고 되어 있는 형태들인데 서울시에서는 요거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브랜드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별개로 이제 브랜딩을 한 사업들입니다. 여기 이제 중앙정부로 올라가면 모아주택 관리 지역, 모아주택 관리 사업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모아주택은 실제로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2017년에 제정된 법률을 따라서 사업들을 시행하고 기본적인 이제 정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의 이제 노후들을 체크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아주택이 사실 큰 장점 하나는 모아주택 사업 단위로 해서 개별로 저희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조금 규모가 작고 재개발처럼 사실 수만 면적의 소유주가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단위를 조금 잘라서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모아주택 제도를 조금 이제 실행 방안으로 정하면서는 빠르게 새 집을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이제 이런 블럭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이제 주택들을 보면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쌓여 있는 블럭 가구라고 하는 단어들을 저희가 쓰는데 이런 가구적인 이런 가구의 형태들을 유지해서 가구 내에서 그 사업 단위를 쪼개는 부분들로 이제 모아주택의 단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3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아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완화된 용적률들의 일부를 조금 기부 진압해서 주민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주거지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쓰도록 되는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독이나 다가구 주거지에서의 주차, 그다음에 해소, 그다음에 주거환경의 개선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골목길이나 가구 블럭 단위로 하면서 사업 단위를 아까 이제 저희 팀장님 보여주신 것들에 보면 아까 이제 신청하신 대상도 5개 블럭으로 나누는데 큰 이제 도로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 구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뮤니티를 가급적이면 많이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단위를 정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 단위 저희가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업 단위를 좀 크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도시 맥락을 보호하는 도시명 타운하우스 건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기의 큰 목표의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모아주택 안에 보면 저희 블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들인데 법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나뉩니다. 네, 일반적으로 모아주택 사업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두 번째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아까 이제 블럭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들을 얘기를 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하고 사실은 이제 별로 구분이 안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가로주택 사업들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 인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었던 저층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사업 방식들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저희 이제 주거지를 조그맣게 아니면 좀 더 크게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 그 재개발 재건축 폐쇄하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한번 썼을 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주거지가 주택이 낡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싶지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제 전면적으로 몇만 제곱미터를 띄워서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들은 수백 개가 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들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나왔던 게 소규모 주택,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개발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주거지역에 대한 대안적인 정비 수법으로 내려오다가 제도화가 되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절차의 간소화나 사업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내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시도하고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블록 단위로 몇 개를 지어가지고 아파트처럼 규모 있는 개발을 하기도 어려웠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활성화 정도가 좀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됐고, 이게 이제 법에서 도입된 사항이고 말씀드렸던 모아타운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조금 규모 있게 아니면 지역 단위로 지정이 돼서 아니면 기반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용이점을 갖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로 도입을 했는데, 뭐 오늘 이제 자율동은 7만이 조금 넘는 면적인데 실제로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관리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데 노후도는 50%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이상 된 주택이 50% 이상이 되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들이고요. 관리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상향이나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완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사실 크게 보면 저희가 주택지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면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서울시 모든 땅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사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 각각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표마다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이 다르고 그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사항이어서 실제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저희처럼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거 이제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용도적 변경의 근거가 뭐냐, 뭐 제대로 된 근거나 절차, 뭐 그다음에 어떻게 공공개혁을 할 건지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단계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할 때 용도적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혜택의 하나고, 사업 단위를 좀 줄이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는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시의 형태들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여기 안에 지금 서울시는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지금 이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에 대한 발전상 주거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주거지에서의 뭐 높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한하는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들에 따라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체 600제곱미터를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금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했고, 지금 이제 생활권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데, 이 생활권 계획이 광진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동북권 명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어디 뭐 광진구 동대문구 뭐 이렇게 되는 그 지역 번역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권 단위로 각각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지, 그 다음에 사업의 뭐 대상지, 그 다음에 주거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생활시설을 어떻게 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하는 사항들이 생활권 계획이 있고, 그 부분을 생활권 계획 안에서 이제 검토 범위를 큰 슈퍼블럭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예시 좀 보여드릴 건데, 통상 이제 검토 범위를 한 30만 제곱미터 내외에서 보고, 그리고 나면 모아타운의 아까 지정 요건인 10만 제곱미터 단위로 모아타운을 다시 바르고, 그 안에 사업 단상지를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는 17,000짜리도 있었고 9,000짜리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 보면 지금은 제도가 조금 변경돼서 사업 단위를 좀 크게 해서 한 2만까지 묶어서 개발을 하실 수 있고, 2만 정도에 가면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도정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지정하는 범위는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2만까지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아파트 재개발하는 수준의 규모들을 이제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릴 이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 크게 그 각각
저희가 그 안에서 보면 전체 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검토 범위입니다. 대략의 큰 슈퍼블럭으로 나눠져 있는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형태로 보시면 저 보라색 부분이 슈퍼블럭 안에서의 모아 타운 사업 대상입니다. 모아 타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모아 타운 안에 거점 시설을 어디에 할 건지, 모아 타운 안에서 주어지는 주 가로는 어디에 들어가고, 도의 가로의 형태는 어떻고, 주택의 각각의 이제 아까 용도적으로 앞으로 조정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요 지금 이제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 안에 모아 타운 사업 지역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각의 이제 그 블록의 특징들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앉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아마 뭐 공모가 진행되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나면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관리 계획 안에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로 이제 사업 계획들을 쭉 정리하고 나면 이것들에 따라서 용도 지역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거점 시설 어디다 조정할 거고, 어느 블럭은 공동으로 지하 주차장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블럭별로 사업을 실행하시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주택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계속 일반 주택지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차 문제, 녹지 문제, 뭐 보행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이것들을 가지고 모아주택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샘플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행 편의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형 상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가로 대응형,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같이 모아 주택 사업 단지 안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층부의 공동이용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가로 활성화도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적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모아주택 사업을 하면 주택지의 가장 큰 문제인 지하주차장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을 하고, 지상 녹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시설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모아타운 하면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의 이름표인 용도 지역을 넘어서는 개발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좀 더 보정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모아타운 사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업단위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보통 도시중앙역 정비법 재개발을 할 때 노후도 기준이 전체 그 건축물의 3분의 2가 노후 불량해야 된다라고 하면 67%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지역으로 나눌 때는 이게 원래 기존에는 57%까지 낮아졌었는데, 모아타운 지금 현재 제도 변경을 해서 50% 수준 이상만 되면, 뭐 불량도가 50%이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업 요건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아까 용도지역에서 말하는 2종 주거지역도 있고 3종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보통 저희가 이제 한 4층짜리 이하의 주택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종은 2종 12층이라고 하는, 2종 7층이 있었고 12층이 있었는데, 주택 규모가 보통 이제 뭐 5층짜리나 7층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뭐 평균 한 12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 정도가 2종 12층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넘는 고층 아파트들은 3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들에서 원래 저희가 이제 이 아파트의 높이라고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높이 하면 15층짜리 아파트가 한 80년대, 90년대 초반들이었고, 그 이후에 아파트는 보통 25층이었고, 최근에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어졌는데, 요게 이제 뭐 서울시 시설공학계획이거나 높이에 대한 제한들을 풀면서 이제 뭐 많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 아파트가 65층짜리, 60층짜리가 시설공학계획을 통해서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를 보셨던 것처럼 이제 높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완화됐는데, 모아타운도 보통 모아타운 대상지가 아까 저층주거지이기 때문에
2종 주거 지역이나 1종 주거 지역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2종 7층은 원래 이제 10층 이하였는데 평균 13층 하면 저희가 평균은 5층짜리랑 10층짜리 하면 평균은 7.5층입니다. 이렇게 돼서 안에서 뭐 뒤에 이제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적도 요건, 그 다음에 주변에 보호해야 되는 경관 이런 것에 따라서 낮은 것과 높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평균 층수로 만드는 부분들이 평균 13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최고 층수는 뭐 20층 아니면 뭐 더 이상 갈 수도 있고 낮은 거는 뭐 5층 이렇게 내실 수 있어서 평균으로 맞추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원래는 15층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높이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 대상지 중에 2만 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의 재개발 사업 지역들을 하면 소형 평형 기준으로 한 250에서 300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만 정도라고 치면 또 한 뭐 500 정도 되면 그래도 중대 규모 형태의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높이가 제한이 되면 실제로는 그것들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형적으로 높이 층수도 완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크게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1종을 2종, 2종을 3종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보통 용도지역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제도에서 정책에서 정할 때 1단계 상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2단계 이상 상향이나 조건에 따라서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들을 초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한다고 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1종은 150%, 2종은 200%, 그 다음에 3종은 250해서 맥스 실링이 정해져 있고 시작하는 거는 150, 190, 210 이렇게 170, 190, 2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가 정한 기준이고 국계법이라고 해서 정부 전체 이제 전국을 표준으로 정하는 데서는 주거지가 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요. 그리고 300까지의 범위들을 채울 때 지금 이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뭐 이런 것들, 공원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쓰거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어서 파시는 경우에 추가로 용적률이라는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는 이런 규제사항들에 대한 완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우아타운 보면 아까 이제 건축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 공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렇게 블럭들이 엮이기 때문에 저희 블럭 하나로만 하면 블럭의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 이제 자주식 주차가 어려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같이 지하를 공동개발해서 다 같이 하고 위에 이제 상부는 각각 블럭별로 이제 조합을 구성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지하 주차장에 대한 통합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지 안에 보면 이제 도로들이 좀 있는데 원래 저희 이제 요 사업은 처음에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는 조건들이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구역을 합치거나 아니면 기존 도로나 이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제공을 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로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장점 중에 또 하나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쓰는 부분들이고 특별건축구역 하면 이제 높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뭐 디자인적으로 품질이 높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형태들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보통 이제 모아주거주택,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이제 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는 150억. 그런데 시구비 매칭이면 이제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보면 시비, 구비해서 6대4 이렇게 되면 최대 맥스 375억 원까지 국비, 시비, 구비, 공공자금을 매칭해서 요 안에 이제 뭐 기존의 공원이나 이런 것들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기부 찬업 부지에 이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이제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민간 부지에 저희가 이제 주차장 해서 공공에다가 그것들을 파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이 정도의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각각 이제 사업구역 안에 그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뭐 예산적 지원에 대한 혜택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터운 보면 저희가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조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면 그래서 평균 8년에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보통 한 15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긴 사업들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30년 이상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되지 않아서 예전에 한참 많이 지정을 하고 정비가 안 됐을 때그 폐쇄 지역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름을 썼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대한 승인 과정이 제외되고 이런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을 아까 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모아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분의 이제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많이 갈리고 의견을 모으려면 뭐 하나하나 여쭤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시간 소요라고 하는 거 정비 사업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게 한 게 모아타운인데 요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나 조합 추진 승인이 생략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정비 사업보다는 한 반 정도 기간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획들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큰 장점 중에 하나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빠르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빠른 것들이 사업성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제 주민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택들을 빠르게 이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비 사업에서는 요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들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모아타운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 사업구역처럼 공모를 통해서 계획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계획비 같은 것들 이제 주민이 부담하셔서 하는 주민 제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공모가 시에서 나게 되면 이제 공모 신청들을 아까 제안이처럼 자치구가 시에 신청을 하실 겁니다. 신청하고 나면 신청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 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가 공모사업 대상지로서의 모아타운 수립 지역으로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뭐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조성하는 비용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이 절차들로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이 이제 좀 공모평가가 발표돼서 당선이 되고 나시면 아마 이제 용역업체 선정하셔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나면 이것들 이제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그 시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절차에 대해서 요 계획 합리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사전 자문 같은 절차도 통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주민 공람에서 이런 정도의 안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하면 이제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해서 관리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나면 주택사업에 대한 통합 추이가 끝나서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나면 아까 이제 사업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블럭으로 하셔도 되고 옆블럭하고 같이 섞어서 하셔도 되고 아마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관리계획 수립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이 뭐 최대한 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기 때문에 블럭별로 요 구역하고 요 구역은 묶어서 하는 것들이 좋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에서 다각적으로 뭐 도시계획, 교통, 그다음에 건축,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절차들을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공모라고 하는 방식 외에 이제 주민 제안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 제안은 주민이 사업비 관리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을 대시고 직접 이제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설치하시는 사업으로 되는 형태들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모아타운의 형태들로 보면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고, 현재 이제 지금 대학 1동 사업은 공모 신청을 위해서 지금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모아타운 갈등 방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부총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투기 세력이나 과도하게 이제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으면 구청이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모아타운 사업이 실제로는 2017년에 법제화가 되고 시범 사업을 한 19년부터 해서 국토부가 했고 서울시가 이제 한 2020년, 21년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시고 확보하셔야 되는데 외부의 투기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동네가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돼서 주민들끼리 이제 사업을 이쪽은 모아타운을 하시겠다 저쪽은 다른 걸 하시겠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동의서를 여러 형태로 갖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던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첫째로 보면 아까 저희가 절차에서 보면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갈등이 생기다 보면 그만큼 이제 과정별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외몰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가 돼서 서울시가 이것들에 대한 갈등 방지 대책을 2024년 3월 22일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서울시가 마련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주민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투기 사례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시행구역 내 아까 이제 노후도 기준이 57%에서 50%로 낮아진 것들과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주민 갈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지역은 공모에서 선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지분을 쪼개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투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선정 기준일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을 때 요 선정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그때 이제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요 권리 선정 기준일을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구청에서 시에 요 공모를 신청하는 순간 권리 선정 기준일이 되고 그때 이제 소유주 분들이 조합원이나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형태들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이나 이런 투기색을 노려 투기 징후가 있으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등록 정비업체나 부동산이 난립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지금 질서 교란을 하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서 아까 이제 부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사항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사업구역 노후도가 57에서 50%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 공모를 제외하는 조건들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요 구역은 제가 사전에 받기로는 주민 동의율을 지금 현재 한 4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신청 요건이 되시는데 대신에 요 신청에서 공모 신청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이상거래나 이런 투기 자본에 대한 유입에 대한 징후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공모를 한번 신청했는데 이게 보통 주민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모 선정에서 뽑아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들 전부 다 저희가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움직여야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아타운 이거 아마 신청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시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저희가 대상지를 신청했다. 근데 선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막고자
지금 이제 선정 발표 이전 앞으로 지금 이제 대상지를 공고 신청하는 것들을 제출하는 시점으로 권리 산정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요 안에 이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나 투기증후가 보이는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구역 지정 이후에 지금 이제 구청장 혹은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 건축 허가를 꼭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주택 공급할 때 저희가 지역에 들어가서 좋은 의도이든 아니든 어쨌든 뭐 이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한마음을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조금 신고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이고요. 아마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청에서 계획 수립하실 때 그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들한테 실제로 뭐 사업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거나 갈등 사항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민원 창구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강북구의 사례입니다. 강북구가 원래 저희가 서울시가 모아타운 할 때 시범사업으로 먼저 그 사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제 전체 블럭은 아까 저희 30만 제곱에서 정도에서 정할 수 있는 검토 범위 있고 그 안에 지금 맨 밑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저 빨간 점선으로 있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 구역이고 여기는 면적이 한 약 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도로도 확보하고 보행도로 확충을 통해서 커뮤니티 가로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이천이 있었는데 그 우이천까지의 보행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하고 안에 이제 개별 블럭별로 사업 방식도 정하고 용도적도 정하는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들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런 형태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초기 사업 대상지들이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2만 제곱미터까지 해서 사업 단위를 쪼갤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형태들로 해서 보통 한 그 기존에 작년에 분석을 해봤을 때는 모아타운 같은 것들의 평균 개발 규모가 한 7,500에서 9,000 많이 조금 안 되는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큰 블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동과 시설들을 넣는 사업들로 이제 원주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 모아타운이 전체 한 85개 정도가 선정이 완료가 됐고 그게 서울시가 한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를 한 100개 정도에서 이제 뭐 넘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신청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서울시하고 뭐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강북이나 이런 데서 모아타운 사업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 사업 대상지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역별로 좀 완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양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 마치시고 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선정이 되고요. 오늘 요것들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그 네모를 보면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공모 사업 신청하시는데 예전에는 1년에 뭐 2번 이렇게 이제 4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 있었는데 이거를 수시로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 수시 공모를 진행할 때 모아타운이 가지고 있는 요건 아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도가 50%이고 하는 거에 이제 하나가 내부에 조합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가 3개 이상 블럭이 있어야 되고 요것들의 또한 필수 요건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갈등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요 이제 원칙들이 있으니까 요것들 이제 아마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사항들이시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모아타운 사업들이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주거지 개량을 통해서 조금 양질의 주거지에서 이제 뭐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